이제 시작을 해보자. 먼저 나부터 좀 소개를 할게. 나는 최정필이라는 사람이고, 문 닫고. 최정필이라는 사람이고, 최정필이라는 사람이고, 그래. 최정필이라는 사람이고, 이 강좌가 한국사 강좌라는 건 알고 왔지, 여러분? 너무 높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람, 그지? 근데 한국사 강좌인데, 여러분 한국사 하면 뭐가 생각나? 한국사 하면? 한국사? 한국사. 여러분들 중1 맞아, 중1 지금. now, from now. 중1. 요즘 강단이 지금 인기가 많은데 중1들 사이에서 아닌가? 언어원 보고 막 그런다며. 그래서 그런 것도 열심히 챙겨보고 그랬는데 그분들과 한국사를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참 그게 되지 않더라고. 한국사라는 게 참 고즈넉한 과목인데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열심히 해보자고. 소름. 이 한국사인데 그래. 그리고 난 최정필이라는 사람이야. 최정필이고 혹시 여러분 한자 이름 여러분 개개인 다 아나? 여러분의 한자 이름 다 알아? 몰라? 그럼 내 한자 이름 안 적어주도록 할게. 최정필이고 여러분들이 나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학원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다 읽어왔으리라고 믿고 잠깐 이렇게 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바로 오늘 해야 할 내용들을 하도록 할게. 먼저 내 소개했고 강의 소개는 한국사 특강인데 한국사를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러분도 다 들었지만 조선시대까지 할 거야. 여기서 조선은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뭐 광해나 뭐 이런 분들 나오는 데 있잖아. 뭐 이순신, 명량 이런 거 나오는 그 시대야, 알았지? 고종, 순종으로 끝나는 그런 데고, 조선시대까지고 처음 시작은 어딜까? 처음 시작. 끝은 여기인 거 알 거고. 여러분 읽어보면 돼. 책 없어? 지금? 아니, 저가 못 너 받아가지고. 책을 못 받았어? 내 책 봐. 내 책 봐. 이따가 책을 같이 볼 때만 내가 좀 쓰면 되니까 책 보도록 하고. 야, 여러분들 이 책 내가 왜 선택했을까? 이 책 왜 선택했을까?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읽어보니까 시간 순으로 나름 그래도 좀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런 거야. 목차를 한번 펴보자. 목차.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읽어왔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어? 까지만 읽었어 설마? 고조선 안 읽었어? 고조선도 읽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고조선까지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여러분이 읽어오는 데까지는 뭐 내가 이게 문서로 정당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어디까지 읽었어? 고조선과 한해 전쟁까지? 거기까지 읽었지, 그렇지? 그러면 왜 고조선 뭐 우리가 읽었다고 하니까 그 앞에 뭐가 있지? 그 앞에 고조선 그 앞에 청동기 그 앞에는 그 앞에 여러분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거야. 나는 이거 다 알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는 내용이잖아. 역사 처음이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물 중심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다 인물 중심으로 배우잖아. 예를 들어 뭐 당군 왕검이 있었대요. 그 당군 왕검은 뭐 그 웅녀와 환웅이 아니라 환인의 아들 환웅이 결혼해서 난 애래요.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의 순서를 아는 게 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목차를 보면서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서구시대 앞이가 뭐지?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이 구석기, 신석기가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을까? 한국인이죠. 그렇지. 사람이 있어야 그 구석기든 신석기든 나올 거 아니야? 한국인의 기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어렵지. 한국인의 여기까지 이해하는 기원.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한국인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근데 자 이걸 쭉 봤을 때 써놓은 걸 봤을 때 여기 뭐 한참 생략이 되어 있지만 오늘 배울 거니까 요건 지우고 이렇게 네 개만 보면 여러분들 내가 손을 왜 이렇게 그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이렇게 손을 그었을까? 여기랑 여기랑 전혀 다르거든. 여러분들 읽으면서 뭔가 발견했어 그 차이점을?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는 거.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거. 뭘까? 모지죠. 어? 모지죠. 통치자. 이것도 맞는 말이야. 통치자. 통치자도 많아.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는 거. 책에 나오는 표현도 있고. 자 생각을 해봐. 읽었으니까. 생각을 해봐. 여기서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 있는 거. 요거랑 관련 있어. 요거랑 통치랑. 이거 뒷부분만 바꾸면 돼. 요거 뒷부분만. 이건 사람이잖아. 통치자니까. 놈자자. 이거 한참 안 쓸게. 놈자자고 이게 통치하는 사람이잖아. 통치하는 사람만 있어? 통치하는 제도 및 나라가 생기잖아. 그지? 이게 나라잖아. 그지? 근데 이전에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있긴 있었다. 나라 비스무리한 게 나라는 없었고 나라 비스무리한 게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지? 지요. 황준하. 네? 황준하. 황준하. 네, 알았어. 잠깐만. 황준하. 그래. 어쨌든 그러고 또 나라가 생겼잖아, 그렇지? 근데 왜 여기서 여러분들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는 어떻게 그렇다 쳐? 사람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거의 구분 기준 뭘까? 생각해봐. 읽었잖아. 우리 읽었잖아.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참고로 여러분들이 청동기까지만 말하고 얘기를 안 했지만 청동기 다음에 약간 철기 시대가 있어. 약간 철기 시대라는 게 존재를 해. 근데 철기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청동기 후기부터 철기 시대가 고조선이 이렇게 있는 시기거든.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 간단하게. 지금은 한국사 특강이고 여러분들이 처음 한국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대 순서대로 배우는 거잖아. 시간의 흐름대로.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하고 나중에 책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나라가 있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까? 구석기, 신석기. 글씨가 좀 앞이는 거 좀만 이해를 해줘. 청동기. 여러분들 그 책 다 읽었잖아, 그지? 책이 뭐라 그래? 내가 뭐라고 한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고 스스로 계속 한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구석기 하면 그림도 봤었잖아. 넌 오늘 책 못 읽었을 때 너라고 해서 미안해. 영원이는 책 못 읽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준하도 없니 책? 책 좀 꺼내놔줄래? 책 안 받았는데. 책 안 받았어? 안타깝네. 오케이, 괜찮아. 꼭 책이 있어야 수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듣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손대고 질문해야 돼. 진짜 알겠지? 그거는 언제든지 연락해. 복사해서 좋은 자세야. 어쨌든 복사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준하가 피고 있는 장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건드릴 장이고 맨 처음 한국인의 기원. 얘는
여러분들 그것만 얘기해줄게.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해주고 넘어갈게.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뭐다? 나오잖아. 여러분들 배웠던 거. 호모 뭐라고? 호모 두 번 얘기해야 되는데 사피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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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피엔스. 이게 뭐냐면 지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피엔스가 사람 지혜고 뭐 지혜래. 어쨌든 지혜 이게 호모가 사람이야. 휴맨.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알아주면 좋아. 얘네가 나올 수도 있었던, 어떻게 보면 뭐 난 진화를 믿진 않지만 어쨌든 뭐 얘네의 직접적인 조상 또 하나만 알아두면 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세계사 배우고 이럴 때 다시 한번 들어보고. 호모, 우리가 이게 척추를 이렇게 곧 세웠잖아, 그지? 우리 척추에 이렇게 곧 써있잖아, 있지? 호모 에렉투스. 그래서 이렇게 갔대. 이렇게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나오고,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지만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됐다고 하네. 그리고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여러 이런 구석기의 간빙기와 빙하기를 여러 겹치면서 분할을 했고, 그리고 그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표 나오지? 그 한국인의 기원 어디야? 그 한국인의 기원 보면 그 나오잖아. 그 인종 분포표.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 밑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있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잘 찾아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과 그냥 유사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그냥 살짝 알고만 넘어가 주면 좋고. 이 책을 내가 왜 선택했냐면 그 옆에 막 지도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딱딱한 글과 내용이지만 이게 어떤 소위 말해 공간에서 어떻게 분화해 갔는지를 좀 알면은 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것도 있어. 그리고 자, 한국인의 기원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그럼 구석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 그 다음 장으로. 다음 장. 자, 구석기 시대. 자, 이름부터 여러분들에게 구석기 되게 생소하잖아. 이름이 뭐냐면 옛날 도끼 기구란 뜻이야. 기구. 도구 기구. 옛날 돌 기구. 근데 왜 옛날 돌 기구라 그럴까? 그럼 얘는 새로운 돌 도구잖아, 그지? 새로운 돌 도구. 여기서 기가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뜻이고, 옛날 돌 기간, 새로운 돌 기간이라는 거잖아, 그치? 거기 보면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어? 거기에? 맨 위에 흑요석 뗀석기라고 그러잖아. 흑요석 뗀석기. 이 시기가 뭐냐면 석기를 썼는데 뗀석기래. 뗀석기가 뭘까? 우리 읽어왔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떼어낸 거. 맞아, 떼어낸 거야. 이 떼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정말 열심히 이렇게 떼어내는 방법도 있었겠지, 사람의 힘으로. 근데 대부분 얘를 던져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더 어려운 말은 아니고 한자어로 요렇게도 불렀어. 타제석기. 좀만 크게 적어줄게. 왜 이렇게 힘이. 타제석기. 그냥 이게 그거야. 때려서 만든 석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알아두고, 그냥 들어두고, 그냥 뗀석기가 있었고, 이 뗀석기 다음에 이 뗀석기 시대, 뗀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그럼 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한국인이 생겼지, 기원했지. 그럼 구석기 시대가 됐어. 어떻게 살았을까? 뗀석기를 들고 잡아주겠습니다. 뭐를? 사람을? 이 목적어를 잘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줘서 좋아. 이게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 나중에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을 하면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긴 할 텐데, 그 전에 한번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좋지.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삶.
삶에는 의식주가 있지. 의식주. 여러분 의식주 정도는 알지? 그렇지. 의식주. 의식주. 옷은 적당했어. 없었어. 옷은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해도 있긴 있었어도 이 옷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의미야. 그냥 뭐 이렇게 가죽을 덮어 쓴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그런 이 속옷 정도의 개념밖에 없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의식주의 개념에서 옷은 거의 없었고 뭘 먹었을까? 동물을 산채로 뜯어 먹었을까?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갈 때 이 불은 다 자연에서 온 불이 있었어. 불은 있었어. 근데 안녕하세요. 네, 늦게 안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안유리. 안유리.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머리가 말라서. 마음이 아프네. 머리가 말라야지. 어쨌든 불은 있었고 그냥 이게 사냥 했겠죠? 사람 사냥은 안 했어요. 참고로 사람 사냥은 안 하고 그냥 물고기 뭐 그냥 이런 동물들 사냥했고 또 뭐 했을까? 또 뭐 했을까?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불 뜯어 먹었어요. 풀 뜯어 그거를 조금 더 유창한 말로 풀 뜯어 먹었지 당연히. 농사. 채집. 여기 가서 농사는 이거 이후로 나오는 거고 이걸 채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집. 그냥 채소를 모은다라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조금 더 풀 뜯는 거를 그러니까 풀 뜯고 과일 이렇게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수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과일을 따고 이렇게 야채를 풀 뜯고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했고 어디서 살았을까? 거기 나오잖아요 다 읽어봤대네. 동굴에 동굴에서 살아본 사람 그건 아니더라도 동굴 가본 사람. 동굴 가봤다. 언제 가봤어요? 계절로 얘기해줘. 계절로. 여름에 시원하죠. 시원했죠. 난 겨울에 가봤는데 그렇게 따뜻하더라고. 그러니까 동굴에서 사는 이유를 그렇게 해서 외워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봤던 거. 왜 이 양반들은 집 안 짓고 동굴에서 살았대 이러지 말고. 이때는 집을 지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잖아. 사냥 열심히 해봐. 사냥할 대상이 사라지고 채집도 열심히 하면 풀도 다 사라지고 겨울 되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렵도 이제 계속 옮겨 다니고 이때는 삶의 단위가 시족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족. 이 시족이라 함은 우리가 지금은 안씨, 황씨, 홍씨, 박씨, 김씨, 난 최씨 뭐 이렇게 정씨 이렇게 있잖아. 이 성씨라는 게 아니고 성씨라는 게 아니고 이게 남자 여러 한 두세 그 정도의 이런 단위로 살았다는 거를 이식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셋도 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혈연적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무리 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이었고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자, 있었다 없었다로 질문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이게 얘네들의 소유는 갖고 있는 거는 뭘 갖고 있었을까?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거 먹을 거. 이게 유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하고 이런 구석기 시대에 여러 유물들이 있는데 이거랑 관련돼 있는데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동굴 벽화를 그리면서 요거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지금처럼 편의점 가면 샌드위치 있고 편의점 가면 또 뭐 있지? 내가 좋아하는 그 키캣 있고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 근데 이때는 벽화 그려서
동굴에 벽화를 그려서 이게 알타미라라는 지역이 프랑스 쪽인데 그런 더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쪽에 보면은 진짜 열심히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 정말 잡고 싶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자 구석기에서 신석기 새로운 돌 시기가 됐어요. 새로운 돌 시기가 됐어. 자 그 다음 장을 같은 장에 나오나? 갑자기 이게 내가 내 앞에 책이 있으면 내가 알 수 있는데 같은 장에 나오니까 신석기와 구석기가 자 그 밑에 흑요석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 자 그러면 여기 질문 왜 신석기라고 해놓고서 왜 빗살무늬 토기만 얘기해놨을까? 대표적인 거. 그것도 맞지. 얘는 뭘로 발전했을까? 옛날 돌 시기에서 요즘 돌 시기로 바뀌었잖아. 새로운 돌 시기. 이게 뭘로 바뀌었을까? 간섭기. 그치. 간섭기. 이 간섭기가 뭐냐면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란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 간섭기 시대고 왜 빗살무늬 토기가 근데 얘도 있는데 얘는 갑자기 석기 얘기하다가 똑같이 석기 시대인데 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요.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를 왜 얘기했을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왜 썼을까? 음식 얘기해봐. 음식 나왔어. 또 뭘 저장했을까 여기다가? 물. 물? 물도 못할 수 있지 뭐. 음식의 일환이니까 물. 도구. 뭐냐면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되면서 그 초기 농업이라고 하는 이 농사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맞아요. 근데 내가 듣고 싶었던 이유는 왜 토기가 되냐면 농사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이동 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동의 범위가 여기서는 줄어요. 어디로? 여기는 얘네들 쫓아다닌 거예요. 이동의 이유가 얘네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얘네들. 그러다가 동물 발견하면 거기서 사는 이런 개념이라면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나? 이동의 범위가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안 지어봤지 여러분. 텃밭 가꾸기 해봤죠 여러분들. 텃밭 가꾸기 초등학교 때 텃밭 가꾸기 할 때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텃밭 가꾸기 할 때 우리 유린이는 텃밭 가꿔봤죠? 텃밭 가꿀 때 뭐 심어봤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오래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텃밭을 가꿀 때 뭘 심죠? 심고 뭐예요? 심은 다음에 물죠. 그쵸, 물이죠. 이 당시에 물을 어떻게 줬을까? 강에서 떠와서. 강에서 떠나서 되니까 강가로 이렇게 좀 이동의 범위가 좀 한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롯데타워 있고 그쪽에 있잖아요. 암사동 석촌호수 있고 거기가 바로 이 신석기 유적지예요. 신석기 유적지가 송파구에 있고 그 롯데월드 및 그 올림픽 공원 있고 막 그쪽 있잖아요. 그쪽이 다 이게 이런 신석기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때 했던 게 거기 책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 피 뭐 이런 것만 했대요. 여러분들 조랑 피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쉽게 잡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아주면 좋아요. 그냥 조랑 피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먹고 그러면 쌀밥 못 먹을 때가 곧 옵니다. 곧 와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거 먹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자, 그럼 옷도 크게 발전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계속 삶의 형태가 유지됐고 요게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지만 추가로 요런 애들을 농사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거를 그렇게 해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의 시작을 여기다가 두 글자를 붙여서 뭐라고 이렇게 부른대. 신석기 혁명. 근데
이런 어려운 말은 항상 꼭 혁명이 그거예요. 급진적 변화. 여기서 급진적이 뭐냐? 빠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냥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했다. 지은 뭐라고요? 얘네들은 또 동굴에서만 산 게 아니라 막집이라는 걸 지었어요. 막 짓는 집, 막 짓는 집. 여러분 정글의 법칙 보죠.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에서 짓는 집이 막집이에요. 쉽게 이해를 하면 걔네들은 열심히 짓긴 짓지만 그게 뭐 막 꾸준한 생활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짓고 살다가 버릴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막집을 지었고 얘네들은 땅을 파고 암사동 가봤죠 여러분들? 암사동 안 가봤나? 가봤어요. 그쵸. 거기에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 있는 집을 뭐라 그러죠? 온집. 그러니까 그게 땅을 파고 여기 중간에다가 불 피우는 거를 놓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옹집을 짓고 옹집을. 네. 그리고 이때 농사도 시작됐지만 또 시작된 게 뭐냐면 농사도 시작됐고 뭐 여러 가지 시작됐지만 이 농사가 요때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가로 됐고 물가에서 강가 그리고 옴집에서 살았다는 거, 옴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 좀 글씨가 개판인 거 좀 이해를 좀 해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듣고 나중에 그냥 본인이 스스로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읽어왔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아까 전에 신석기랑 구석기의 차이 나눴지만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뭘로 바뀐 거라고요? 자 여기서는 자 질문이 좀 더 구체화 시켜보면 뗀석기로 뭐 했어요? 사냥했고 간석기로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청동기 시대가 됐으면 사냥은 아니더라도 이제 신석기 말기가 되면 가축을 기르기 시작해요. 가축을. 농사와 가축. 그러니까 농사와 가축이 생기니까 이렇게 정착 생활을 거의 대부분 하니까 사냥의 필요성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로 갔어요. 그럼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읽어봤잖아요. 청동기 시대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 시기로 이게 쓱 넘어가는 건데 청동기 시대가 나오면 뭘 썼을까? 뗀석기, 간석기, 그 다음에 토우요? 도구를 썼죠. 도구. 그러니까 그걸 도구라 그래요. 도구. 툴. 여러분들이 영어 잘하니까 툴을 썼죠. 툴을. 네. 그냥 간섭기 좀 더 좋아진 간섭기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해줘가지고 좀 슬프긴 한데 그냥 좀 더 좋은, 좀 더 정교해진 간섭기를 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썼다면 얘는 무슨 용도였을까요? 청동기가. 청동기 무슨 용도였을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농사. 청동기. 검 나왔고 또 나오잖아요. 거기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청동기 시대가 됐다. 청동기 시대가 됐다. 내용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내용 다. 내용도 한번 보긴 할 거예요, 같이. 근데 그래도 보이는데. 청동기의 쓰임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청동기로 뭐 했을까? 네. 싸움. 검이니까 싸움을 했겠지. 싸움도 했고. 그리고 장식품으로 썼어요. 장식품. 이 장식품이라는 게 이 장식품의 기준이 뭐냐면 이 당시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시기? 고조선 시기도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에서는 그 뒤에 나온 내용이지만 짧게 얘기하면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제사의 도구, 그러니까 이게 뭐 제사 드리는 그 사람 있잖아요. 뭔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청동기로 된 뭐 예를 들어 거울이랄지 아니 뭐 장신구랄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청동기는 뭘로 만들었을까? 청동기를 철로 만들었다. 이게 아주 괜찮아요? 철로 만들 수도 있죠. 세상이 바뀌면. 근데 청동기는 구리. 만 갖고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그냥 불 피워서 밥 해 먹고 그냥 이렇게 먹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얘가 구리 플러스 아연 아니면 주석을 넣어줘야 이렇게 해야 청동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합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합금하려면 한 700도, 800도까지 열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도의 그런 불 다루는 기술들이 늘어났다는 거를 알면 좋고요. 그리고 자, 청동기 시대가 됐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기원이 어떻게 보면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문화를 청동기 시대부터 고조선 시대, 청동기 시대부터. 네. 그 중에 제일 간섭기고 거기 나오잖아요. 또 뭐 나오죠? 청동기 시대 때 뭐 했어요? 청동기 시대 때. 자, 그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밑에. 고인돌. 여러분들 고인돌 그 사진처럼 생긴 거 말고 다른 거 본 사람? 다른 형식의 고인돌도 봤다. 다른 형식의 고인돌. 실제로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인돌 옆에 내가 서 있으면 오징어처럼 보여요, 진짜. 이 오징어라는 게 이게 칼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서 있으면 이거의 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키가 180인데 그러면 이게 최소한 3배 혹은 5배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높이가. 그러면 한 5m, 6m 되는 거죠. 이 고인돌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인돌. 돌로. 그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돌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들어서. 물로 돌을 만들었다. 거의 연금술이네요. 어쨌든 그것도 가능해요. 물로 돌을 만들었다. 이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게 왜 그러냐면 돌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그 예전에는 이렇게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홈을 조금 판 다음에 거기다가 물에 젖은 나무를 꽂아놓고 걔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벌어지게 해서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맞아요. 일정 측면. 어떻게 사람이 나갈지 어떻게 날라 이거를 지금처럼 거중이가 있고 그런 뭐라 그래 장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날랐는데 몇 명이 날랐을까? 여러 명,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날른 거예요. 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인돌을 날르려면 뭐가 필요했다? 통치 제도, 통치하는 나라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초기 형태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이고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다른 나라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한두 명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10,000명 본 적 있어요? 10,000명? 10,000명?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그 축구 좋아하죠? 축구 여자분들 또 이게 그런 거 못하는데 어쨌든 EPL 보면은 갑자기 박승희가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갑자기 우와 하잖아요.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 많은 인원이? 그게 한 40,0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거기 되면 새까맣잖아요. 거기 한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소한 요거 하나 옮기는데 끌고 해야 되니까 다 하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여기 투자를 해서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자 의식주, 사회제도 이런 거를 얘기해 보면 삶이 좀 더 좋아져요. 움집까지는 아니고 좀 더 좋은 집으로 바뀌고 그리고 먹는 것도 이 모든 농사나 이 가축들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무슨 농사가 행해졌다고요? 청동기 시대부터 행해진 농사법?
아니고, 그러니까 뭘 농사하기 시작했다고요?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나아가야겠죠. 조피 이런 작곡에서 여러분 뭐 먹죠 요즘에? 쌀 먹죠, 쌀. 쌀농사, 이 벼농사가 시작됐어요. 이때 벼농사는 뭐라고? 밭농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밭에다가 직접 그냥 벼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빡센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잡초 제거 한번 해봤어요? 텃밭에서? 안 해봤으면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잡초 제거를 해보면은 잡초가 엄청 생기거든요 진짜. 근데 처음에는 잡초인지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은 막 벼도 뽑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벼농사가 시작됐고, 집은 거기 나오죠. 좀 더 이게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고조선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전까지는 갑자기 잘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다운돼가지고 잠깐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날이고 하니까 네, 좀 여유롭게 하도록 할게요.